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부사와 부사 상당어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명사, 명사 상당어구.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형용사, 형용사 상당어구. 그 다음에 부사는 부사, 부사 상당어구. 그렇게 나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사는 크게 부사와 부사 상당어구가 있는데, 이건 부사는 원래부터 부사죠. 부상당어는 원래는 부사가 아닌데 부사로 전환된 거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부사 상당어구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원래는 부사가 아닌데 부사로 전환된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사 상당어구에는 뭐 있냐? 첫 번째 부사구, 그 다음에 부사절. 근데 부사절은 이렇게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관계 대명사 편에 설명할 테고, 이것도 관계 대명사 설명하고, 요거는 관계 부사 편에서 설명할 겁니다. 투부정사는 요거 투부정사를 따로 볼 때 설명하고, 그냥 요거 부사고 부사절에서 부사절에 끄는 종수속사 요것만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 때 다른 데 끼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부사는 이렇게 나누고요. 부사는 이렇게 나누고, 자, 우리가 부사를 무슨 부사 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부사는 딱 이런 기본 원리만 가지고 다 이걸 하고 설명을 해 버립니다. 뭐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부사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부사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 생략 가능, 명사 수식을 안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알아야 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쓰임, 부사의 용법. 부사는 도대체 어떻게 쓰이냐는 거죠. 첫 번째,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거 동사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왜? 보기 편하니까요. 두 번째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세 번째는 부사를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사가 자기가 부사인데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는 이거 갖고 다 설명할 겁니다. 이거 갖고 부사 상당어구,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의 용법, 그죠? 모두 투부정사 부사의 또 부사 상당어구 일종이죠. 동사가 부사로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부사부터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부사가 첫 번째 어떻게 쓰인다 했어요?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독립적으로 사용된 부사를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사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따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died. 그는 죽었다. yesterday 썼습니다. 그럼 yesterday는 지금 yesterday는 없어도 되죠? 없더라도 그는 죽었다. 이런 식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he died yesterday. yesterday 썼습니다. 그는 어제 죽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문장의 형식 결정하니까 이것도 몇 형식? 1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yesterday는 생략 가능, 명사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부사죠. 모든 부사의 특징, 생략 가능, 명사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사가 다른 것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래?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형용사 수식. 자, 그래서 she is pretty라는 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pretty는 뭡니까? 주어와 동사로 불완전해서 완전하도록 보충해주는 말 보호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녀는 예쁘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 이게 무슨 동사?
자동사인데 주어와 동사만으로 불완전하니까 무슨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불완전하게 보호 나오죠? 보호는 뭐가 쓰인다 그랬어요? 명사나 명사 상당어, 형용사나 형용사 상당어가 쓰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어를 설명하지 주어와 동격이 아니므로 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하면 되겠죠?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필수 성만 가지고 분류를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어 필성분, 동사 필성분, 보호 필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e is very pretty 이랬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쁘다. 그럼 이 very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도 되죠. 없어도 나머지만으로 she is pretty만으로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있죠. 이 형식 문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형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하나의 문장 형식 갖추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1형식이 됐던 2형식이 됐던 3형식이 됐던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됐으니까 얘는 she's very는 뭐예요? 이거는 생략 가능하죠. 그리고 명사식하지 않죠. 생략가는 명사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사입니다. 자, 생략가는 명사식은 모두 부사인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네, 뒤에 나오는 prett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요? 형용사 수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사가 부사를 수식합니다. 자, he walks. 그는 달린다죠. 이형식 문장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는 천천히 달린다 했습니다. slowly 붙이겠습니다. slowly. 그럼 얘는 뭡니까? 부사죠. 왜? 생략가는 명사식하지 않으니까 부사죠. 이거는 이 상태는 지금 뭐야? 독립적으로 혼자 쓰인 부사인데 여기서 그는 매우 천천히 달린다. He walks so slowly. 이렇게 했습니다. so가 slowly를 수식하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부사였죠. 부사인데 so도 마찬가지로 생략가는 명사식하지 않죠. 뒤에 부사 나오니까 부사가 같은 부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모든 부사는 이거 그죠? 부사의 특징 생략가는 명사식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또 부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형사식하거나 부사를 식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부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죠? 이것이 원래 부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 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구. 부사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부사 역할하는 구입니다. 근데 부사구를 구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중요한 형태로 부사구가 분류가 됩니다. 물론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기존의 문법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문법을 만들어서 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부사구는 크게 두 가지 나뉩니다. 어떻게? 그냥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와 결합되어서 부사구를 이루는 형태와 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부사구를 형성하는 거 있습니다. 부사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겁니다. 요거는 뭐 조금 쓰이죠. 그죠? 대부분의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으로서 부사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나중에 하겠지만 전치사는 그죠?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는 전치사 뭐 있습니까? 뭐 at, on, 뭐 in, after, before, 뭐 in front of, 뭐 next to, 뭐 by 기타는 엄청 많이 전치사가 있죠. 그죠? 그 전치사가 있는데 그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I get up, 나 일어납니다. I get up, 9시에 일어납니다. at 9 o'clock 이랬죠. 그럼 9 o'clock 9시고 at이 뭐에 해당됩니까? a에 해당되죠.
근데 이것이 at이 뭡니까? at이 전치사고,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A 일어난다. 말이 되지 않죠? 그죠? A 일어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전치사의 목적까지 합쳐서 하나의 뭘 이루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은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전치사는 혼자 못 쓰여서 반드시 뭐 뒤에 뭘 수반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를 수반합니다. 그럼 얘가 뭘 이루냐? 첫 번째 형용사구를 이루고 두 번째 부사구를 이룹니다. 즉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는 형용사나 부사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해할 때도 상당히 많이 써먹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왜 이름을 전치사라고 붙였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전자가 앞전, 치자가 둘치, 사자가 말씀사, 말사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에 두는 말 이런 뜻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국어와 영어는 전치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어는 보다시피 국어는 그죠? 여기서 뭐 나옵니까? 우리 국어 이게 전치사 목적어잖아요, 그죠? 이게 전치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국어는 뭐예요? 이걸 해석할 때 우리는 9시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at이 있죠. 9시가 전치사 목적어인데 at이 전치사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죠? 우리 국어와는 영어는 전치사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우리 국어에는 전치사란 말이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치사에 해당되는 애는 있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치사의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 나온다. 영어는 뭐부터 나오냐? 영어는 전치사 나오고 전치사의 목적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어와 전치사 위치가 다르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국어는 전치사에 해당되는 애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뒤에 나오는데 영어는 앞에 둔다. 그래서 앞에 두는 말. 그래서 우리 국어의 전치사 위치 차이점을 가지고 명칭을 붙이지 않았나 라고 그냥 제가 추측을 합니다. 아니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난 9시 잔다. I sleep. 자, 완전하면 됐죠? 그러면 난 9시 잔다. I sleep at 9 o'clock. 9시 at 9 하겠습니다. at 9. 9시 잔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애고 9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떤 특징입니까? 이것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으로 완전한 문장. 다시 말하면 이런 문장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어는 뭐다? 생략 가능 명시가 안 하죠. 형용사구는 만약에 이 형용사구로 무슨 용법을 하니까 형용사용법인 한정적 용법과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은 아닙니다. 근데 얘 한정법일 때는 이거 명사식 하잖아요. 명사식. 그죠? 어서식 하면 형용사구는 뒤에서 식합니다. 형용사구는 뒤에서. 형용사구는 뒤에서 명식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뭡니까? 무슨 구입니까? 부사구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자, he slept. 그는 잤다. 하루 종일 잤다. all day long 있잖아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자, 이거 몇 단어입니까? 하나, 둘, 셋. 하루 종일이라는 그죠? 이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하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부사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형태가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으로 되는데 이거는 all day long. 지금 전치사 목적어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두 단행 사이 결합되어서 부사구를 이룬다.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으로서 부사구를 이룬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어는 그 전치사 편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사구에만 한정해서 지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he slept, on a bench. 그는 벤치에서 잤다 이렇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slept. 완전하면 됐죠. on이 뭐 위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고요. 그리고 벤치가 뭐겠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럼 이 전치사 나오기 전치사 목적은 반드시 무슨 구?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둘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얘는 뭐로 쓰였습니까?
생략 가능. 명사 휴가하지 않습니다. 형상으로는 명사를 뒤에서 휴한다 했으니까 명사 휴가 안 하잖아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구? 부사구가 됐습니다. 요 형태를 취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 부사절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부사절에다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조사를 붙인 것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부사절의 형태입니다. 그럼 부사에 이끄는 종사에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워낙 많지만, 그 중에 제가 한 6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때를 나타내는 부사에 이끄는 종사들이 있습니다. when, 뭐뭐일 때, before, 뭐뭐 전에, since, 뭐뭐 이래로, after, 뭐뭐 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기타 등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 이끄는 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에 이끄는 종사가 있습니다. 있으면 대표적인 게 because죠. because. 그 다음에 since나 for가 있죠. for. 이때 for 다음에 절이 나오면 이것이 because 절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닐 때도 있지만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조건. 그래서 이거는 if 아니면 unless. unless는 이건 if not과 같은 뜻입니다. 만약 뭐하지 않는다. 만약 뭐가 아니라면 그런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 양보. 양보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것이 뜻이 뭐예요? 비록 뭐뭐라도, 비록 뭐뭐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대사항. 부대사항을 이거 학교에서 동시 동작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as 있죠, as. as가 뭐뭐이면서, 뭐뭐하면서, 뭐뭐인 채 이런 뜻이죠. 이거는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 근데 주로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부대상이라고 합니다. 동시 동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대상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상. 여섯 번째는 비유죠. 비유 as.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일 때는 학교에서 직유, 비유, 의유는 거 배웠죠. 그죠? 뭐뭐 듯이 뭐처럼. 그 다음에 just as if. 이것이 마치 뭐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고도 많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부사절이 이끄는 종속 접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속사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종속사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책들 갖고 계시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만든 책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2주 만에 급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리고 이 단어장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에 이끄는 종사에서 우리가 여기서 종속 접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사. 자, 종속 접사는 뭐냐면 종속절을 이끄는 접사를 종속 접사라고 합니다. 그럼 종속절은 뭐냐라고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속절은 뭐냐면 독립해서 쓰일 수 없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종속절 어떻게 생겼냐면 종속절은 종속 접속사 플러스 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종속 접사는
그죠? 세 가지 종속사로 나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부사들이 이끄는 종속사, 부사들을 이끄는 종속접사. 두 번째,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사. 세 번째,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사. 이렇게 나뉘죠. 지금 부사절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명사 이끄는 종속사 우리가 배웠죠. 뭐가 있습니까? 대과, whether가 있었죠. 물론 이 말고 명사들 이끄는 것이 의문사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의문사는 부사 이끄는 종속사로 취급하자. 그냥 의문사가 명사 이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종속사는 보지 않겠습니다. 형사 이끄는 그 종속사. 이거는 형사절은 우리가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절과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사절,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사절과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절이 있는데, 그죠? 이거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사절과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사절이 있죠. 한정법이라는 건 뭡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주기 때문에 한정적용법이다라고 얘기했죠. 특징은 생략가는 명사 수식 뒤에서. 이 한정법으로 쓰인 형사들이 뭐냐면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의 이건 한정적 용법. 이때를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한정법 할 때 이거를 가지고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술적법으로 쓰인 형사절에는 because, until, as if가 있습니다. because, until, as if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위 절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형사절 아니고 생략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사절일 수도 있고 형사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략 불가능할 때 우리가 이거 서술법으로서 주격보호로 쓰입니다. 주격보호로 쓰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나머지는 그래도 요거 명사절이나 형사절은 딱 몇 개 되지도 않죠. 그래서 요것만 해보시면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종속사는 모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접사 플러스 절인 종속절인데, 그죠? 이거는 종속절이 뭐냐? 독립해서 쓰일 수 없는 절. 지 혼자 못 쓰인단 말이야. 종속절이니까. 종속이 뭐예요?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뜻이죠. 독립해서 쓰일 수 없으니까 얘는 어디에 속합니까? 주절에 포함되는, 주절에 속한다는 얘기, 주절에 속해서. 자, 그럼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그죠? 절이 써서 그 절 앞에다가 대신하 whether 써서 여기서 절에서 그럼 이게 무슨 절이 돼? 명사절이 됩니다. 그럼 여기 주절에서 이것도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종속절에는 보다시피 무슨 절이냐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종속절입니다.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이 종속절입니다. 이렇게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누냐면 이게 독립해서 쓰이지 못한다 했죠. 절인데 그 앞에 대신에 왜 쓰면 얘가 하나가 그냥 명사가 되어버립니다. 탐처럼. 하나의 명사, 탐처럼 명사가 되어버립니다. 혼자 못 쓰이고 얘가 어떻게 이 주절에 다른 절에 포함돼서 다른 절에서 주절에서 역할에 따라서 명칭이 붙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때 보어를 쓸 때는 주어와 동격이 되죠. 여기서 포함되는 무슨 역할? 즉 다시 말해 주어, 목적, 보어. 명사 역할하면서 포함되면 명사절. 그 다음에 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because, until, as if. 참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절이 되면 형용사 절이 됩니다. 여기는 포함돼요. 어디 포함돼요? 주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역할에?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 중에서 무슨 역할? 주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절에 포함돼서 형용사 역할을 할게요. 주격 보호 역할을 하니까 물론 이때는 주어와 동격이 아니죠. 주어와 동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절이 있어서 지금 아까 부사이끄는 동사 많이 적었잖아요. 그죠? 이게 부사이끄는 종속사 맨, because 엄청 많은데 이런 거 다음에 절이 붙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절이 되냐면 부사절이 됩니다. 부사절이 어디 포함돼? 주절에 어떻게 돼? 포함됩니다. 그럼 주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예, 부사 역할을 합니다.
아, 부사 역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부사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생략, 가능, 명사, 수식을 안 하면, 명수식 안 하면 무조건 무슨 절? 부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아는데 이거 명칭을 어떻게 붙였냐? 라면 이건 종속절이니까요.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주절에서 포함돼서, 주절에 포함되면서 주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에서 명사 역할하면 다시 말해 주어, 목적, 보호 역할, 주가 동격이 되고 이때는 주절에서 명사 역할하기 때문에 명사절, 주절에서 형사 역할하기 때문에 형사절, 주절에서 부사 역할하면서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문을 쓸 때 뭐 다이드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뭐 폭력적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단어가 짧아서 쓰기 편해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떤 부모님 학부모님께서는 뭐 너무 폭력적인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어가 짧아서 쓰는 거니까 그거 전혀 그런 저는 폭력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she is pretty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절이에요, 절. 그죠? 그 여기 앞에다 뭘 붙여요? that 명사를 대표적인 명사를 that she is pretty 이래 됐습니다. 그럼 얘가 뜻이 뭐가 돼요? 그녀가 예쁘다. 우리가 명상나무에서 배웠죠. 는 것이죠. 대신 우리말에서 명사 전미사 는 것에 표현되었죠. 그러면 그녀가 예쁘다는 것 그렇게 말이고 가만히 있으면 뭔 소리야, 그죠? 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혼자 쓸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디 포함해서 I believe that she is pretty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 포함됐죠. 포함돼서 무슨 역할?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믿는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죠. 나는 믿는다. 그녀가 예쁘다가 아니라 예쁘다는 것. 대수 들어갔죠, 그죠? 는 것을 믿는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목적어. 저번 시간에 명상 나오고 했죠?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만 목적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원래 명사 아니겠죠? 절이었죠? 절이 대를 통해서 명사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그냥 명사예요, 명사. 얘가 혼자 못 쓰여서 주절에 포함해서 여기서 포함돼서 다른 절에 포함돼서 이걸 이렇게 종속적 혼자 못 쓰니까 종속절인데 이거는 이 주절에 포함돼서 이 주절에서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인 명사 상당어 역할이죠. 명상당어죠. 원래 명사 아니었으니까 명상당어인 이제 명사절에 대해서 여기 주절에서 명사 역할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뭘 했냐면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 무조건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으로 쓰기에는 명사 상당어구. 원래는 명사 아니라 절이 대를 통해서 명사로 전환되어서 명사 상당어구다라고 해서 이거는 종속이 된 거죠. 2절에. 그래서 주절에서 무슨 역할? 목적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다라고 하죠. 자, 똑같이 she pretty입니다. 절이죠, 그죠? 절. 그래서 여기서 because she is pretty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r popularity, 그녀의 인기는 is because 그녀가 예쁘기 때문이다 했어요. She is pretty. 자, 이것도 이 절이 여기다 because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녀가 예쁘기 때문에, 그죠?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누가 말, 그녀가 예쁘기 때문에, 뭐 예쁘기 때문에 뭐 어째서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의미 전달을 다 할 수가 없죠. 다 모르죠,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얘는 혼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의 종속되죠. 무슨 절? 다른 절에 종속되어서 무슨 역할? 주어, 동사, 보호 역할 하고 있죠. 그죠? 자, 이제 지금 이거 절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건 무슨 절이에요? 보호를 하면 명사절 아니면 형사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사절은 안 되잖아요. 그죠? 부사는 보호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뭘로 부르려 합니까?
형용사절로 불러합니다. 형사들은 무슨 용법? 주어를 뺀 나머지 서술어, 주어를 뺀 나머지 서술어, 서술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she pretty입니다. 그죠? 그 절이죠. 그래서 똑같이 because she's pretty를 썼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녀가 예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because she's pretty. 그녀가 예쁘기 때문이죠. 그럼 일등이 because pretty도 마찬가지 독립해 쓸 수 없습니다. 2절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포함되는데 보니까 그지? 여기서 어떤 특징입니다. 얘는 이 because she's pretty가 없더라도 나머지만으로 I love her. 주어, 동사, 목적, 사명시 문장, 다시 말해서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because, until because는 저를 무슨 절? 형용사일 수 있고 부사절일 수 있는데 얘는 뭐요? 생략 가능하니까 부사절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도 혼자 못 쓰이죠. 그래도 얘도 she's pretty도 혼자 못 쓰이고 이것도 못 쓰이고 혼자 다 못 쓰입니다. 다 어디? 다른 절에 포함이 됐습니다. 종속이 됐습니다. 속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무슨 절? 이걸 통틀어서 무슨 절? 혼자 못 쓰여 다른 절에 속했다. 종속되어야 한다. 종속절입니다. 근데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뉘는데 그건 어떻게 나누냐면 이 주절에서 다른 절, 종을 주인한테 속해버리죠. 주절에서 역할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구분을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제 주장입니다. 딴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냥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절에 속해서 다른 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사 역할하면 명사절, 형용사 역할하면 형사절,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절에다가 이런 걸 붙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사. 이끈다는 뭐예요? 이 명사절의 맨 앞에 온다는 뜻이고 얘는 because는 뭐예요? 얘가 여기서 속해서 형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형사를 이끄는 종속사. 얘는 여기 포함돼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부사를 이끄는 종속사.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은 그죠? 부사용법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를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또 할 때 좀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이제 부사의 특징만 잡기 위해서 간단히 투부정사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서울에 갔다. I went to Seoul. 그랬어요. 뭐 to buy a car 했어요. 차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랬었어요. 그죠? 네, to buy a car. 이 to 부정사 왔어요. 그죠? 동사 buy다 to를 붙였잖아요. to 부정사는 뭘 했습니까?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부정사라는 건 뭘 했어요? 동사를 to를 이용해서 세 가지 다른 품사로 전환을 해준다 그랬죠. 뭘 전환돼요? 명사 전환하거나 형사 전환하거나 부사 전환하죠. 그래서 명사 전환할 때 명사적 용법, 형사 전환할 때 형사적 용법, 부사 전환할 때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 가져야 됩니까? 생략가는 명수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없어도 되죠. 생략가는. 그 차를 사는 차가 서울에 차 사는 거 아니잖아. 생략가 명수식 안 하니까 뭐다? 부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